마음으로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나폴레온 힐.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만능 열쇠에 대해서 말이죠. 이걸로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심리학자들은 모든 성공의 근원이 되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음으로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법칙은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상상하고 믿으면 이룰 수 있다고 말할 뿐이에요. 이 법칙의 증거를 원한다면 마음으로 상상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의 증거로 에디슨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발명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어요. 3개월의 초등교육만 가지고 말이죠. 제가 카네기에게 이 법칙을 처음 들었을 때 누구나 자기 삶의 가격표를 스스로 정해 성취할 수 있다는 말에 크게 감동받아 그 법칙 뒤의 수모님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제 호기심이 성공을 여는 만능 열쇠를 발견하게 해줬어요. 이제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영적인 힘을 연구했고 그것에서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이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 저는 가장 단순하게 표현했죠. 마음으로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과거에 몇 번은 실패했건 당신 목표와 바람이 얼마나 크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심오한 법칙을 처음 접했던 건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수단이 되는 이 법칙을 알게 된 건 성공철학 과학회에서 카네기에게 코칭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카네기에게 말했어요. 성공철학을 세상에 전파할 사람으로 제가 선택된 게 염려된다고요. 나이도 어렸고 교육도 못 받았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이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강의를 카네기가 해줍니다. 그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고 제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는 일을 돕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카네기가 말했어요. 당신의 통제하에 있는 엄청난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난보다 강하고 교육의 결핍보다 강하며 두려움과 무지를 합한 것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의 주도권을 쥐고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힘이에요. 이 심오한 힘은 창조주의 선물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통제와 집중은 인간이 가진 유일하게 침범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가난과 교육의 결핍을 말하면 당신은 원치 않는 상황을 끌어당기는 일에 마음의 힘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으로 무엇을 생각하든 마음은 그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공은 구체적인 목표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을 거예요. 목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그림을 동반해야 해요. 이어서 카네기는 위대한 보편적 진리를 설명해 줬어요. 이 진리는 제게 큰 울림을 주어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단번에 바꿨고 제 과거의 성취를 뛰어넘는 목표들을 설정했습니다. 지인들이 제 목표를 듣고는 크게 놀라더군요. 카네기가 이어서 말합니다. 누구나 마음의 힘을 통제해서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집중할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예외 없이 두 개의 봉인된 봉투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풍요라고 적힌 봉투로 당신의 마음의 주도권을 잡고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불이익이라고 적힌 봉투로 마음을 통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방치할 때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이제 봉인된 봉투에 담긴 내용을 밝힐게요. 풍요의 봉투에는 축복이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마음의 평화. 세 번째, 자신이 택한 일에 대한 사랑. 네 번째,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다섯 번째, 긍정적 마음가짐. 여섯 번째,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물질적 부. 카네기가 계속 말하기를 불이익이라고 적힌 봉투에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일을 등한시하면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적혀 있어요. 첫째, 질병. 둘째,
두려움과 걱정. 셋째, 결단력 부족과 의심. 넷째, 평생에 걸친 낙담과 좌절. 다섯째, 가난과 결핍. 여섯째, 다음과 같은 온갖 악의들. 시기심, 탐욕, 질투, 분노, 증오, 그리고 미신. 제 사명은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들이 풍요의 봉투에 담긴 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금부터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이 풍요의 봉투를 사용할 출발점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수첩을 마련하세요. 어떤 수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첫 페이지에 당신의 삶의 핵심이 되는 열망을 명확히 적으세요. 당신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지위나 상황을 쓰면 됩니다. 쓰기 전에 명심하세요. 유일한 한계는 스스로 정했거나 타인이 당신에게 정한 한계를 당신이 묵인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요. 둘째, 두 번째 페이지에는 원하는 것을 얻는 보답으로 세상에 무엇을 줄 건지 명확히 적으세요. 현 시점에서 줄 수 있는 것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셋째, 당신이 적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열망과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를요. 그리고 매일 적어도 10번 정도 반복해서 읽고 마지막에는 항상 당신이 타고난 복에 대한 감사로 끝맺으세요. 더 많은 부를 요청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태어날 때 부여받은 풍요를 현명하게 사용할 지혜를 주세요. 마음을 통제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으로 제가 원하는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는 지혜를요.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온 힐. 스스로 단련하는 법을 배운 자는 다른 자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스스로 단련하는 법을 모르는 자는 다른 자에 의해 규제됩니다. 당신 삶의 주된 목적을 쓰고 예배하듯 매일 최소 2번씩 읽으세요. 왜 매일 읽어야 할까요? 생각을 잠재의식에 심기 위함이며 그 잠재의식이 지워지지 않고 원하는 순간 바로 작동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반복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명백한 장면을 잠재의식에 심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배회하게 되고 원치 않는 것들만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매일 한층 더 노력하는 한 가지 행동을 하세요. 한층 더 노력을 할 때마다 자신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당신이 즐기는 모든 감사한 것들을 쓰고 최소 하루에 한 번 감사 기도를 하세요. 자신을 단련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 기도는 가장 빠르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거든요. 예전에 저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어요. 저를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후에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수준의 자기 단련에 올랐을 때 제 모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새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고 제 경제적 상황도 바뀌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를 꼭 욕해야 할 것 같다면 말하지 말고 물가의 모래에 쓰세요. 또한 누군가를 증오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기분을 연민으로 전환시키도록 단련하며 얼마나 더 기분이 나아지는지 보세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증오심을 드러내는 것을 압니다. 다만 다른 이들을 무조건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 연민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들 스스로 처신 못하는 것에 대한 연민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당신이 그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나타날 삶의 변화에 놀라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과거의 실패, 불만족스러운 경험들을 떨쳐버리는 습관을 단련하세요. 많은 이들이 상당한 시간을 소비합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곱씹는 것에 사용하죠.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누군가 말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문을 꽉 닫아버렸거든요. 닫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렸어요. 저는 과거에 살기 싫으며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에 살고 싶기 때문이죠.
과거 문을 닫기 위해 단련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성공의식 개발을 위해 단련을 하세요. 성공을 위한 모든 것을 이미 가졌다고 상상하면서요. 다른 말로 성공적 의식은 원하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차를 탄다고 생각하며, 원하는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당신은 외부, 내부적으로 번영의 정신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고 단련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저는 제가 가장 선망했던 사람들로 구성하여 상상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저녁 미팅을 열었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 저술된 것처럼요. 상상의 미팅이었지만 후에는 아주 현실같이 되었고, 저의 마인드를 마스터 시켜주는 동료들이 되었으며 그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을 정도로 생생했어요. 저는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했지만 그만뒀습니다. 진짜와 상상 속 사람을 구별하기 힘들어졌거든요. 하지만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저를 제가 선망했던 그들의 수준으로 만들어줬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적 패배와 나쁜 상황에 짓눌린다면 그것에 대한 동등한 이점을 찾으세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실패가 너무 생생하고 이점을 찾기 힘들어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9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 내에서 동등한 이점을 찾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은 의심을 넘어서 증명이 됐어요. 이점은 그곳에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자리를 대신하신 새 어머니께서 제 인생에 오셨고 제 운명을 통째로 바꾸었으며 문명 세계에서 제 자신을 넓히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의 죽음과 동등한 이점이었어요. 출판을 원하는 출판사를 찾기 시작했지만 없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거절당했어요. 중도 포기할 좋은 변명이었죠. 하지만 저는 자기 단련의 이점을 배웠어요. 저는 분명 언젠가, 어디서, 어떻게든 상상력 좋은 출판사가 20년 동안 500명의 성공한 사업가들의 성공 원인을 조사한 작가를 알아보고 출판해 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 해낼 거라는 것을 알기까지 많은 단련이 필요했어요. 20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치켜 세우세요. 스스로를 이미 원하는 위치에 있다고 믿으세요. 스스로에게 직책을 주세요. 스스로 장군, 의원, 아무 직책으로나 부르세요. 스스로를 인생에서 원하는 무엇이든 최상이라고 부르세요. 자신과 잠재의식에 계속 선의의 거짓말을 하세요. 그것이 언젠가 당신이 원하는 위치로 데려다 줄 겁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저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을 때 굉장히 웃긴 일로 느껴졌어요. 그가 말하길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매일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뒤에 너 자신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해. 앤드류 카네기, 나는 당신의 업적에 동등해질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도전하며 감히 뛰어넘겠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 말할 때 처음 3-4번은 완전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시작한 순간 결국 해낼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겸손하게 말해왔어요. 저의 업적이 앤드류의 업적을 훨씬 뛰어넘는 위치에 도달했다고요. 그가 가졌던 만큼의 재산은 없지만 그만큼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한 것이 된다. 얼 나이팅게일. 왜 사람들은 지금 그 모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어린 소년과 소년은 자라서 현재의 모습의 어른이 되었을까요? 사람은 자연적으로 성공을 갈망합니다. 성공의 정의가 무엇이죠? 왜 이 단어가 모두 원하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찾지도 못합니다. 성공이란 간단히 이거예요. 가치 있는 생각에
진보적인 깨달음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며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고등학생이 문제를 직면하며 그것을 배워가고 학위를 얻으려는 대학생들도 지구상 어떤 사람들만큼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며 아침에 무엇을 위해 눈을 뜨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무엇을 원하며 목표가 뭔지조차 모른다면 이 정의에 따라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성공적이지 못할까요? 설문조사로 나타냈어요. 95%가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한 조사에서 몇천 명의 노동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는 거죠? 20명 중 19명이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20명 중에 19명이 일을 하고 있는 추상적인 이유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며 일을 가는지요. 당신이 정확히 반대로 한다면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데없이 보상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이름은 따라가는 자를 따라가기예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끝이 나면 침대에 와서 뻗어버리죠. 다음날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죠. 이것을 매일 반복해요. 40년 동안이요. 여기에는 정말 비극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진실로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모든 인류와 같이 말이에요.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본인의 능력과 재능을 깊게 탐구하지도 못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시작에 앞서 제가 말했죠. 무엇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지금 모습의 어른이 되게 만들까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물론 유전적 요소들의 결합도 있겠지만 정말로 한 사람이 지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시간 동안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생각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낯선 비밀이에요. 이 낯선 비밀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어른처럼 설계하고 아이처럼 믿으세요. 이렇게 목표에 다가가면 부와 행복을 동시에 거머쥘 겁니다. 짐 론. 우리 인생의 큰 도전은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현재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만 가지고 살아가겠죠. 인생은 참 이상해요. 누군가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돈을 빼서 모두에게 일정하게 나눠준다 해도 돈들은 다시 부자들이 가지게 될 거라고요. 놀랍죠? 그러므로 성공은 끌어당겨 오는 것이지 쫓아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항상 머물기 좋은 사람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므로 성공을 쫓지 말고 자신의 성장에 몰두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2배의 돈을 버는 게요. 둘 다 같은 나이에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동네에 살며 회사도 같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데도 한 명은 100만 원을 벌고 한 명은 200만 원을 벌어요. 무엇이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왜 한 사람은 2배 혹은 3배를 더 버는 걸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위치가 달라졌을까요? 그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가치입니다. 개인이 가진 각기 다른 가치가 다른 결과를 부릅니다. 시간은 더 가질 수 없지만 더 큰 가치는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경제 법칙은 모두의 급여는 가치에 의해 정해집니다. 당신의 가치를 남에게 전달하는 것, 그렇게
임금은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3배 더 가치를 늘릴 수 있을까요? 3배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간을 일하고서요. 답은 예스입니다. 저의 멘토 슈와프는 위대한 힌트를 줬어요. 당신이 남은 인생을 부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에 더 집중하고 배워라. 직업보다 성장에 집중해라. 성장에 집중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주, 매달 자신을 점검하라. 혹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는지. 이 생각 방식이 인생을 바꿨어요. 인생이 쉬웠으면 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잘했다면 을 생각하세요. 인생에 더 적은 문제를 바라지 말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더 적은 어려움을 바라지 말고 어려움을 헤쳐갈 더 큰 지혜를 바라세요. 그게 성공의 열쇠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만약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두 사람에게 일어나도 한 명은 부자가 되고 한 명은 여전히 가난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태풍이 부는 아침에 두 판매원이 일어났어요. 한 명이 일어나 태풍을 보더니 태풍이 심하게 부는구나. 이런 날씨에는 아무것도 못 팔아. 그리고는 집에서 쉬었어요. 같은 아침 두 번째 사람은 같은 태풍을 보고는 태풍이 심하게 부네? 이런 날씨에는 대박 날 거야. 다들 집에서 쉴 테니까. 특히 내 경쟁자 판매원들도 쉬겠지? 인생은 항상 이래요. 어려운 상황보다 행동이 다름을 만들어요. 내일 당장부터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요.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항상 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를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화를 위한 3가지 스텝을 알려드리죠. 인생,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게 바뀝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저의 멘토는 마인드를 농사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생각들이 땅의 영양소가 되고 생각 농사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금전적인 수확물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매일매일 당신이 생각 농장의 문 앞을 지키세요. 그리고 생각의 밭에 어떤 영양소를 줄지 선택하세요. 남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막아야 해요. 수확물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니까요. 어느 도시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군요. 좋은 인생은 어떻게 만드나요? 전 대답했어요. 쉽지 않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단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생각은 버리면 된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무슨 생각을 가질 것인지 선택하세요. 모든 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제 멘토가 말하기를 가난의 문제는 아이디어 결핍이라고 했어요. 제가 가난한 이유는 돈을 벌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이디어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으라고 했죠. 그리고 그는 아이디어를 찾게 되면 일기에 기록해두라고 했어요. 머리에 담아두지 말고요. 공책에 써놓고 다른 필요한 일을 하세요. 이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는 점점 자라나서 당신의 통장 잔고로 변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입는 옷, 성격,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날 겁니다. 현명하게 목표를 구하세요. 현명한 목표는 얼마나 크고 넓은지, 무엇을 언제, 어떤 색이고, 그리고 얼마를 원하는지 말해요. 원하는 것을 세밀하게 정하고 정확하게 묘사하세요. 정확한 목표들은 자석과 같아서 당신을 끌어당길 거예요. 정확할수록 더 끌어당겨집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반드시 가질 수 있다고 아이같이 믿으세요.
다시 설명하지만 어른처럼 설계하고 아이처럼 믿으세요. 이렇게 목표에 다가가면 부와 행복을 동시에 거머쥘 겁니다. 마지막 힌트예요. 정말 강력하죠. 행동하세요. 마지막 힌트는 당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했죠. 그저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은 행동하는 자에게 더 크게 베풉니다. 벤자민 백작은 말했어요. 인간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 산을 오르려고 한다고 가정해봐요. 사람들은 그 산이 너무 높고 길고 돌도 많아서 누구도 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산이 제 목표라면 저는 행동할 거예요. 그리고 곧 모두가 볼 겁니다. 정상에서 손을 흔드는 저를요. 혹은 죽은 저를요. 포기하고 돌아올 생각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당신이 태어날 때도 리스크가 있었죠. 사업도 투자도 모든 게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므로 안전만 추구하지 말고 모험을 추구하세요. 모험 가득한 30년이 구석에 박혀 안전을 추구하는 100년보다 값진 인생이에요. 즉,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바라던 옷을 입고 바라던 차를 끌며 원하는 곳에 살면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누가 바꿀 수 있죠? 바로 당신이에요.